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시간 글로벌 월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북아의 복잡한 안보 구도 속에서 세계의 관심은 종종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무기 프로그램에 쏠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발과 웅장한 열병식의 그늘 아래 북한의 조선소와 부두에서는 더 야심차고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해군 역사상 유례 없이 거대하고 현대적인 완전히 새로운 군함의 갑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5,000톤급 강철거함 최현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입니다. 이 군함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조선인민군 해군이 더 이상 연안방어군에 머물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들은 큰 판에 뛰어들어 대양으로 나아가 진정한 대양해군, 즉 블루워터 네이비가 되려는 야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현급 구축함의 실제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일까요? 아니면 야심은 가득하지만 기술적 약점을 무수히 드러내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까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평양의 가장 대담한 해군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술과 규모의 비약적인 도약. 최연급이 가져온 충격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선인민군 해군 KPN은 주로 소형 경비정, 고속 미사일정, 그리고 낡은 잠수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해안선 방어. 하지만 5,000톤급 다목적 구축함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규모 면에서 이는 북한이 건조한 가장 큰 수상 전투함입니다. 설계 면에서 이것은 현대적인 유도미사일 구축함 DDGHM의 표준을 따르며 고속 및 장거리 전략작전이 가능하고 대함, 방공, 지상 공격 등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 최연함을 일반적인 전투함에서 전략적 위협으로 바꾸는 요소는 바로 수직 발사 시스템, 즉 VLS의 통합입니다. 이것은 현대 해군의 핵심 기술입니다. 부피가 큰 경사형 발사대 대신 VLS는 갑판 아래에 수직으로 배열된 발사권 매트릭스로 매우 빠르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의 위성사진은 두 번째 함선에 VLS 덮개가 설치된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발사관의 수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만약 이 지역의 다른 현대 구축함들과 비슷하다면 우리는 32기에서 64기의 즉시 발사 가능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수의 대항기 127mm 주포, 다목표 추적 레이더, 그리고 KN-17이나 심지어 북극성 변형과 같은 대함 순항미사일 통합 능력과 결합하면 최연급은 이론적으로 매우 강력한 장거리 정밀 타격 플랫폼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바다로 확장시켜 미국과 한국의 전체 방어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분석가들은 이 톤수라면 디젤 터빈 결합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여 30노트 이상의 속도와 수천 해리의 작전 반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양 임무에 필요한 수치들입니다. 지난 9월 주 엔진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해상 시험이 바로 이번 10월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망과 현실의 역설, 진수 실패 이야기. 하지만 설계 도면에서 실제 전투함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고 이 함급의 두 번째 함선인 강건함의 이야기는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기술적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은 이 함급을 동해안의 청진과 서해안의 남포에서 동시에 건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진의 한북조선소와 같은 것들은 화물선과 소형 경비정 건조에만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측면 진수 방식을 사용하는데 배를 물가와 평행하게 놓고 복이라고 불리는 바퀴를 이용해 옆으로 미끄러뜨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선체 구조가 극도로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1일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강건함을 진수하는 과정에서 보기 바퀴에 모류가 생겨 평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의 후미가 먼저 물에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전체 선체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배는 갑자기 기울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갑판의 구멍을 통해 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배는 전복되어 바닥과 내부 구획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는 경험과 기술 공정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굴욕적인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불과 3주 만에 북한 기술자들은 극적인 구조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대형 크레인과 거대한 부양풍선을 결합하여 배의 일부를 들어올린 후 모든 물을 빼내고 낮은 조선소로 견인해 6월 12일에 성공적으로 재진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완전한 역설입니다. 이것은 경험 부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놀라운 기술적 회복력과 끈기를 증명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도 놀라울 만합니다. 그는 함선의 설계 기술의 우수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칭찬했지만 이 사건을 연구소와 기술대학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 전략적 프로젝트의 위신을 보호하고 실행 단계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명확한 정치적 움직임이었습니다. 힘의 균형 변화, 최현함의 전략적 의미. 그렇다면 초기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최현급은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한반도의 해군 균형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으로 북한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한국 구축함과 동등한 어택과 방어 능력을 갖춘 전투함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한두 척의 최연함이 큰 차이를 만들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매년 2척씩 추가 건조할 계획을 통해 북한은 작지만 충분히 억지력을 갖춘 함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골칫거리를 만듭니다. 장거리에서 작전할 수 있는 모바일 미사일 플랫폼은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육지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오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동해에서 작전하는 최연함 한 척은 일본과 주일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감시 및 방어 자원을 분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강력한 선전과 외교 도구입니다. 5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내 주민들에게 국가 기술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외부 세계에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는 연설에서 해군이 적의 도발을 철저히 저지하고 징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KPN의 새롭고 더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확언입니다. 결론, 최현급 구축함은 북한의 해군 기술과 전략적 야망의 정점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모던한 설계, 첨단 VLS 무기 시스템, 그리고 상당한 대량 생산 의지가 결합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위험과 한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수 사건과 2020년 중반까지 예상되는 시험 및 무기 동합 기간은 북한의 경험과 인더스트리가 가지는 진정한 해군 강국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최연함은 평양의 군사적 사고가 수동적 방어에서 능동적 억제로 육군 중심에서 해군과 공군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성공한다면 첫 구축함들은 2026년부터 운영될 수 있으며 그때가 되면 동북아의 안보 체스판에는 새롭고 위험하며 예측 불가능한 말이 추가될 것입니다. 최연함은 대양으로 뻗어나가는 날카로운 검이 될까요? 아니면 야심은 가득하지만 결함이 많은 종이 호랑이에 그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가장 심층적이고 독특적인 민사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